자, 2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컨벤션 센터 현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그래서 국내 컨벤션 센터 현황 그리고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컨벤션 센터 몇 개 있을까? 그쵸? 우리 저번 시간에 했죠. 13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코엑스, 엑스코, 그 다음 대구죠. 백스코, IC 제주, 킨텍스 이 순서고요. 실제로는 이제 킨텍스, IC 제주, 백스코 이 5개가 이제 가장 유명하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 이제 송도 컨벤션 등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 시설물이에요. 우리가 주 시설이 있죠. 이런 많이 익숙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총회의장, 오디토리움이라게 하는 게 총회의장이고요. 이제 대회의장, 메인홀, 그랜드 볼륨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소회의장이나 연회장, 지원 시설들이 있습니다. 보통 다 소연회장이나 중소 규모의 연회 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시장이 따로 있죠. 보통은 커뮤니티 센터에는 그 상설하는 진짜 항상 여는 전시장이 있고 기획 전시장이 있고 야외도 있어요. 그 전시 준비하는 작업장이 당연히 필요하고 전시장 지원 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홀이죠. 우리가 엑시비션하고 이벤트를 이제 우리가 마이스 산업의 그 마이스 산업의 이게 뭘 의미하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벤트 홀이 있는데 다목적용 이벤트 행사장이나 이벤트 홀 이렇게 시설물들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 시설입니다. 관리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직접 관리하는 게 이제 행사 관리고요. 시설이나 인력 관리 시설은 또 있습니다. 그다음 식음료 서비스가 당연히 돼야겠죠. 대형 주방이 보통 있고요. 대중소 규모의 시장이나 이제 스낵바가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시설이 있죠. 옥외나 내외에 주차 시설이 있고요.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있거나 아니면 야외 주차 시설이 있고 교통터미널 환승센터가 있고 당연히 기본적인 시설들 은행, 우체국, 병원, 방송센터, 프레스센터 같은 게 이제 있죠. 이렇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각 시설물은 이제 그 커뮤니티 센터에 그거에마다 좀씩 틀리니까요. 관련 시설이 이제 숙박 시설이 연계돼 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있던 제주 부영 호텔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주 ICC 제주 바로 이제 걸어서 3분 거리에 이제 부영 호텔 앤 리조트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특급 호텔이나 주변에 중급 호텔들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운용 요원들, 그쵸? 오피스텔, 그다음에 한국 전통 호텔 요즘에 많이 한옥 호텔 유행하고 있죠. 이런 것도 체험해 보고 싶어 하니까 관광 상품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가족 단위로 올 때, 그다음에 쇼핑 위락, 그쵸? 이제 이게 크죠. 왜냐면 당연히 쇼핑하고 오시죠. 그리고 관광 기념품, 관광 음식점, 그다음에 뭐 면세점, 그쵸? 그 ICC 제주도 보면은 그 1층인가 지하 1층인가 여기에 JTO 제주관광사 지점 면세점이 있어요. 내국인 면세점이면 외국인 당연히 이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휴양업들 그쵸. 특히 IC 제주 같은 경우는 중문 관광단지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면은 여기가 제주시고요. 여기 공항이 있죠. 근데 여기 신공항 짓고 있고 여기에 이제 중문 관광단지 예전 70년대에 이제 신혼여행지 최고의 국내 신혼여행지로 유명했던 데죠. 중문관광단지 여기에 이제 롯데 신라 등이 있죠. 네, 상징적인 타워나 관광 녹지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 파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준회의 시설이라고 하면 이제 대학 강당 많이 하잖아요.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또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여기서 이제 뭐 학회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다음에 건대 세천관관 그다음 연대 상남경영관 이대 국제회의센터 등 이제 대학들이 다 이런 커뮤니티 시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입니다. 준회의 시설을 많이 말하는 게 그래서 회의 단체 유치를 위해서 시즌이나 단체 규모, 숙박시설 종류에 따라서 가격 할인 협상이 가능하고요. 모든 요금이 크루즈 가격이 포함되어 있죠. 높은 수준의 개별 서비스를 합니다. 왜냐면 크루즈는요, 이게 보통 저도 예전에 한번 크루즈 이게 부산에서
시모노세키인가요? 요코하마인가? 거기 가는 걸 탔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거리로는 가까워요. 비행기로는 2시간이면 가는데 이게 실제로 한 잤던 것 같은데 한 18시간인가 20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놓으면 이제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회의를 하면 참 좋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 자고 아침에 딱 도착돼 있는 이런 코스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는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에 그 시설을 만드는 거죠. 그 배 안에 큰 장소를 이제 식당 옆에 식당 겸 공연장 겸 회의 시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방을 좀 개조해서 회의장을 만들면 되니까. 그리고 참가자들이 또 여러 목적지에 방문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인건비 절약도 되고 우상 선실 제공도 가능하고 그쵸? 외부 방해도 없고 당연히 방해가 없죠. 여기 안에서만 있으니까 한번 갇히면 끝이니까 회의 참석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남 대학 그 준회의 시설로 좀 각광을 받긴 했어요. 자, 그다음 기타는 이제 뭐 박물관, 뭐 예술의 전당, 뭐 대한상공회의소 많이 하죠. 그다음에 올림픽공원, 63빌딩, 롯데타워, 세빛둥둥섬, 그쵸? 원래 세빛섬이라고 해요. 둥둥 뜨면 좀 그렇다고 세빛섬으로 바뀌었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컨벤션 센터하고 호텔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나머지는 그런 게 있다 정도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 꼭 풀어 보시고요. 이 정도, 요 앞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시험 내기도 좋겠다. 이제 법률입니다. 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법은 이제 우리가 컨벤션과 관련된 국제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96년에 제정됐고요. 전체 18조고 바로 여기 보시면 1조에 국제회의 유치 촉진, 원활한 개최 지원, 국제회의 산업 육성 진흥, 관광산업 발전과 국민경제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1조는 모든 법이 그래요. 1조는 시험에 항상 내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법을 왜 만들었나.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요한 게 5조, 6조 표시가 돼 있죠. 전담 조직을 어떻게 지정하고 설치하고 이 기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이제 빈출하는 데가 그 시험 범위가 여기에요. 그다음에 14조의 국제회의 도시 지정 이런 내용들을 위주로 보통 합니다. 자꾸 에러가 나네요. 이제 저번 시간에 한번 언급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 우리 기억나시죠? 목적, 구조의 종류, 규모, 그다음 회의 시설 종류, 규모, 집적 시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기본 계획이 생기면 그 법률을 하기 위한 어떤 시행령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담 조직을 지정해야 되고 기본 계획 수립해야 되고 지정 기준에 대해서 이런 조 항목들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보통 냅니다. 국제 복합지구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 아시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씩 그 중에서 이 6조 중요한 게 1조랑 그 다음에 6조죠. 이 기본계획 수립 어떻게 하냐. 요게 이런 것 많이 나와요. 대통령은 이러냐 아니면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은 이런 데인데 문체부 장관이죠. 문화체육관광 장관이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 진흥을 위해서 다음 각 호, 요거 이게 호라고 하는데요. 포함되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것을 몇 년마다 5년. 이 연도 항상 이렇게 누가 문화체육부 관광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제회의를 어떻게 유치하고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 그다음에 인력 양성, 국제회의 시설 설치 확충 이런 거예요. 보시면 벌써 우리가 벌써 배웠지만은 우리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고 컨벤션 쪽에 서울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도시 국제 도시고 아예 법에서도 그 법률로까지 정해있죠. 그래서 이 컨벤션 기사 자격증은 특히 엔트리 레벨 지금 여러분들 신입사원을 갈 때 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벌써 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문체부 장관이 이 기본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국제회의 산업 육성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이분은 중앙행정지방
기관 내 장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렇죠? 뭐 경기도 뭐 이런 거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기관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중앙행정機기관의 장이나 지자체 단체나 뭐 한마디로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들이죠.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관련 기관, 그 CBB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이 요청하면 줘야 돼요. 여기 나오죠. 요청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아예 법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거를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각각 시행 계획의 내용이 변경이 필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면 대통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조직이 중요하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구조 뭐냐면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그 다음에 국제회의 산업의 국외 홍보, 그 다음에 국제회의 관련 정보 수집하고 배포하고요. 전문 인력 교육 수립, 그쵸?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이 전담 조직을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전담 조직을 할 때는 전문 인력과 조직을 적절하게 갖추는지 고려해야 된다. 이 중에 전문 인력이 컨벤션 기획사죠. 물론 기획사 자격증이 없어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석사나 박사, 관광 쪽, 특히 이 컨벤션 경력 있는 사람들이죠.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그런 경력이나 그런 쪽에 석박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자격증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전문 인력으로 인증이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법에?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지정 대상 도시에 국제회의 시설이 있고, 그다음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이를 활용할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 되며, 여기에는 당연히 숙박 인프라죠. 숙박시설, 교통시설, 교통 안내 체계들이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봐와요. 이 지정 대상 또는 그 주변에 관광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관광자원이 있어야 돼요. 아예 법으로 규정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제회의 도시가 이제 보통 서울, 부산, 대구, 제주도 빅3죠. 그런 다음에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요즘에 뜨는 게 인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고향은 바로 킨텍스가 있는 데죠. 그다음에 이 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전문회의 시설, 그다음에 이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에 개최한 회의의 참가자, 그랬더니 외국인, 항상 외국인이 중요해요. 국제회의니까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이거나 지정에 속한 연도의 직전 3년, 그러니까 이제 지정일이 딱 돼 있잖아요. 이게 만약 2020년 9월에 지정이 됐다. 그러면 직전 연도 3년이니까 2019, 18, 17, 그렇죠? 요게 평균 5천 명 이상이 우리가 돼야지 복합직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 지정에서 쭉 넘어가면 국제회의 지정 대상 지역에 시설이 한 개 이상, 컨벤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 교통 시설이나 교통 안내 체계 등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즉 결국은 뭐냐면 종합 예술이기 때문에 교통이나 이동이나 음식점이나 이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컨벤센터뿐만 아니라. 그리고 국제회의 지정을 이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냐면 특별시장이나 광역, 한번 지자체죠. 그분들이 문체부 장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해야 되고 국제회의 시설이 일단 있어야 되죠. 컨벤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다음에 숙박, 교통, 안내 체계들이 편의시설 현황이나 확충, 우리가 5천 명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지정 대상이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 계획, 그리고 국제회의를 얼마나 유치했고 개최했는 그 실적이랑 계획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보시면 컨벤션 산업의 집중적 연관을 가진 법이죠.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이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성 진행에서 결국은 이거죠.
건강사업 발전과 국민 경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유사 문제풀이도 있으시니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컨벤션 장소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컨벤션 개최지 선정 모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컨벤션 개최지 선정 모형, 그 다음에 개최지 선정 과정,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선정 모형, 그 다음에 선정 과정, 그 다음에 기준이 있었겠죠. 선정하려면, 그 다음에 어떻게 선정할지 전략,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컨벤션 개최 선정과 관련된 프로세스, 즉 과정을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컨벤션 개최 선정 단계는요, 이 5단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회의를 기획하고요. 그쵸? 개최지 선정을 해야 되니까.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물석을 해서 다음에 추천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장소를 결정하고, 실제로 이제 회의를 개최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개최지 선정 모형은 이렇습니다. 조건이 있어야죠. 선행 조건이. 뭐냐면, 우리 협회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인가? 그리고 회원들은 어떤가? 그리고 이걸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 그리고 이제 과거의 경험, 정기적으로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협회의 규정이 있죠. 그리고 환경적이나 회의의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 선택 요인이 있는데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이나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역에서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오는가. 그 다음에 부가적 회의 기회나 아니면 이거죠. 일단은 국제회의는 숙박시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를 얼마나 잘 제공해야 되니까 이 정보 제공 때문에 누가 있어요? CVB가 있다. 그렇죠?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개최지의 환경이나 그의 기준, 특히 마지막 관광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갖고 장소를 선택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배운 회의 기획, 장소 분석 추천, 장소 결정, 회의 개최, 회후 평가. 이걸 보고 이 단계고 이 장소 간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장소 간 경쟁할 때 우리가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개최할 때 알겠지만 개최지 선정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찰 각각 후보군이 한 3개에서 5개가 압축되고요. 그 장소 간이 이제 경쟁 PT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T를 하게 되면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서를 만드는 게 신입사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운이 좋아서 코엑스에 들어갔어요. 워라벨은 없죠. 이 문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독일어, 뭐 불어, 영어, 일본어로 이 문서를 다 작성을 하셔야죠. 가면 문서만 작성해요. 몇 년 동안 여러분이 대리로 승진하려면 한 2, 3년 걸리니까 3년 동안 문서만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원어민처럼 만들 그 문서가 오탈자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주말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학벌뿐만 아니라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검증이 안 됐으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력직은 무조건 실적. 그쵸 여기다 있지만 이거 과거 경험 실적. 그죠? 그리고 얼마나 국제 행사를 많이 유치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회장을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스페시피케이션 행사 내역서가 있겠죠. 이 행사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에이펙 총회를 한다. 그러면 행사 예정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6일이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 다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당연히 숙박시설 사람들이 선호를 이렇게 하고요. 그 회원들이 그쵸? 이때 10월달 좋다. 컨벤션하기 적기다. 한국의 날씨가 태풍도 없고 가격도 괜찮고 저렴하게 나오고 그 관광지도 잘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제주, 뭐 그쵸? 인천 이런 데서 하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보니까 객실의 종류가 어떻고 어떠한 수가 있는지 아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장소의 용도나 그쵸? 크기, 수, 그다음에 사용할 횟수를 아셔야 되고 중요한 게 예산이죠. 비용이 얼마나 드냐 이거예요. 지불 예산 요금 범위와 그다음에 그에 맞게 시급용 행사 종류나 일정, 그다음에 전시를 하면 전시 외 그 외에 특별 행사나 활동, 관련 정보 및 추가적인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행사 내역서에 자세하게 말 그대로 스펙, 그래서 요거 주말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 즉 행사 내역에 관련된 사항들이 적혀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유명한데요. 팜 투어라고 이거 죽여가지고 팜 투어라고 보통 하거든요. 이 용어를 잘 아셔야 되는데 포뮬라 죄송해요. 갑자기 familiar죠. 이게 familiarization tours라고 하죠. 그래서 팜 투어라고 하는데요. 컨벤션 비즈니스 뷰로는 잠재적 회의 주최자와 조직 위원들을 개최지에 초대해서 팜 투어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잡아 우리 컨벤션 시설 와봐 와서 우리 이런 시설 좋은 거 있다. 그리고 숙박 시설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쪽에서는 사진이나 이런 거랑 본 거랑 실제 가서 이제 답사해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회의 시설도 보고 만약 호텔이라고 하면 호텔에서 투숙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보고 여기는 다 인프라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직접 경험을 해봐. 그러니까 사전 탐험을 미리 할 수 있게끔 보통 그래서 호텔에서 팜투어를 많이 합니다. 특히 여행사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셔놓고 우리가 신규 호텔을 오픈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팜 투어를 통해서 우리 호텔에 왜 당신들이 그 판매하기에 적합한 호텔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팜 투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팜 투어에는 보통 어떤 게 포함되어 있냐면요. 개최지의 일반 사항들, 시설이나 위치, 그쵸? 관광지.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로케이션이. 그죠? 호텔 같은 경우나 컨벤션 센터나 이 베뉴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그러니까 인프라, 교통, 편의시설, 주변에 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관광지, 볼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컨벤션 시설과 호텔 간, 지역 간 수송 메커니즘.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벤션 센터 달랑이 있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호텔을 수배를 해야 되잖아요. 주변에 호텔이 있으면 좋은데 호텔까지 막 예를 들어서 뭐 30분 걸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버스가 왔다 갔다 하던가 회의는 9시부터 하는데 9시 10시부터 하는데 여기 막 1시간씩 걸리는데 위치에 있어요. 호텔이. 그쵸?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 간 수용 메커니즘 호텔 수배랑 같이 꼭 아셔야 되고 시설 견학을 해서 조사하고 독특한 서비스가 있으면 그게 내용이 알리기 위해서 팜 투어를 합니다. 장기간 강의를 몰아서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많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포함 내용 보시면 요거 했던 거네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현지 조사 이거를 이제 영어로 사이트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사이트에 가서 인스펙트 우리 아는 단어죠. 어떤 거를 조사하다. 그렇죠. 안을 스펙트 보다. 그러니까 현지 조사하는 거죠. 개체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시설 확인 및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지 답사를 꼭 가셔야 되죠. 손님들 모셔오는데 안 가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럼 정리를 해보면 컨벤션 개최지 선정 단계는 일반적인 개최지 선정 단계를 5단계 꼭 외우시기 바래요. 자, 첫 뭐예요? 회의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장소가 어딘지 물색해 본다는 거죠. 그래 분석하고 추천받고 그 다음에 장소를 마지막에 선택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하셔야겠죠. 고객들, 참가자들, 우리 회원들, 협회 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이 호텔이나 컨벤션에서 하는 게 이제 팜 투어를 많이 개최를 하고요. 이게 없더라도 사이트 인스펙션은 반드시 주최 측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팜 투어를 보통 컨벤션 비즈니스 뷰로 CVB가 많이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잠재적 회의 주최자와 조직위, 그쵸?
그 회원들을 개최지에 초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최 예정지인 호텔들, 주변 호텔들하고 컨벤센터하고 이제 현합을 CBB에서 연락이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국제 행사를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참여할 거냐 이런 식으로 컨벤션 센터 근처에 있는 그리고 적당한 가격대에 있는 데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CBB가 역할이 큰 거죠. 그래서 CBB가 잠재적 회의 주최와 조직위원들 회원들을 추천해서 이런 행사 있는데 의사가 있으면 우리 팜투어 객실 몇 개만 이제 우리 기빈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 주최자와 조직위 사람들 올 테니까 보여줘, 협력해줘 이렇게 공문을 날립니다 보통.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 개최지에 초대해서 개최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이트 인스펙션, 그쵸? 여기가 어떤지 현지 답사를 이제 실제로 와요. 그래서 최종 개최지 결정을 위해서 확인 작업을 시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문제 두 문제를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2주차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